어느 평범한 밤, 불빛이 가득한 서울에서 뭔가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바쁜 얼굴에 반사된 불빛을 바라보며 거리를 걷는 동안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헌신적인 마사지사였지만 제 인생은 곧 변하려고 했습니다. 제 단골 고객인 사업가 지훈은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친절했지만 오늘 그의 존재는 거의 손에 잡힐 듯한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그를 괴롭히는 혼호의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의 아내 연수는 완벽한 외모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주위에 드리운 그림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조는 분명했습니다. 지훈이 내 손에서 위안을 찾는 동안 연수는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삼각관계는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지훈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의 시선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누웠고 저는 그의 등을 마사지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근육 하나하나에 응축된 긴장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저를 매료시키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손길은 그의 혼란스러운 삶에 잠깐의 평화를 제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을 필요로 했지만 우리 사이에 떠도는 진실은 숨막힐 듯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맞닿는 순간마다 무언가 더 큰 것이 작용하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직감인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몰랐지만 공기는 말하지 않은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는 감정의 전쟁터로 변했고 각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지훈의 생각이 멀리 있다는 것을, 그가 상충하는 감정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마치 무언가를 고백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은 제가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세션을 중단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성과 개인적 관여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안식을 주던 제 손길이 이제는 거의 손에 잡힐 듯한 긴장을 안고 있는 듯했습니다. 침묵은 길어졌고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지훈도 이 순간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침묵을 깼지만 그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지만 저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의 분위기는 마치 이루지 못한 약속과 결코 말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변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마쳤을 때 지훈의 시선이 나의 시선을 찾아왔고 우리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오갔습니다. 그 친밀한 공간에서 긴장은 전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저는 지훈의 삶이 단순히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안전함과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갇힌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가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는 그의 표정에 반영되는 듯했고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전문성과 개인적인 경계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긴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각 마사지는 새로운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듯했습니다. 각 손길마다 연결은 더욱 강해졌고 의심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마사지사일 뿐이지만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이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마사지실 밖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 초대는 도전이자 기회였지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하소연? 취약한 순간? 무엇이든 간에 저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손길로 시작된 것이 내면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의 분위기는 더 가벼웠지만 우리가 논의하려는 것의 무게는 뚜렷했습니다. 지훈의 눈은 그곳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빛났지만 그 안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고객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겹겹이 쌓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망설임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하소연으로 변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불만, 사회적 압박, 그리고 그의 삶에서 펼쳐지는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더 진정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모든 말을 흡수했지만 동정과 욕망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단순한 마사지사였지만 이제는 삶을 망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감정이 넘쳐 흘렀고 감정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분위기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졌고 주고받는 말마다 우리가 찾던 답변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았지만 우리 사이의 연결이 부인할 수 없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 무언가가 변했음을 알았습니다. 지훈은 지지의 제스처로 손을 내밀었고 그 손길은 전기 충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복잡한 감정과 어려운 결정의 얽힘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했습니다. 작별을 고할 때 공기의 긴장은 거의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단순한 안도의 순간이 이제는 감정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지훈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삶도 점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불안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 마사지 세션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의 무게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훈은 내적으로 갈등하는 남자였으며 이는 그의 행동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낭떠러지로 이끌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연결이 깊어지면서 상황을 직면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시급해졌습니다. 내가 아주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매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일이 이제 도덕적 딜레마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등을 마사지하던 중 그는 마침내 제안과 함께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말은 초대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고 내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위험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나의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공기 중에 떠돌았지만 호기심과 매력은 더 강했습니다. 내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강렬한 무언가를 탐험할 가능성은 유혹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걸려 있었고 내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만날 때마다 커져갔고 옳고 그름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손길이 이제 혼란스러운 감정의 미로로 변했습니다. 지훈과 나는 욕망과 배신의 그물에 얽혀 있었고 유일한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순수한 긴장의 순간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고 의심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안전함일까요? 아니면 열정일까요? 우리의 만남을 향해 가는 동안 삶이 곧 변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로 시작된 것이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우리가 내릴 선택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확실함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는 약속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 순간이 점점 더 예상치 못한 운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날 일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는 부드러운 반쯤 어두운 조명에 쌓여 있었고 노란 불빛이 아늑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구석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무언가 연약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압박이 그에게 곧 무너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우리 주변의 공기는 전기처럼 짜릿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은 피난처이지만 동시에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억눌린 감정의 조용한 교환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이제는 내리지 않은 결정의 무게로 맥박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안도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마치 자신의 길을 찾기 전 망설이는 강물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연수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현실의 조각들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은 퍼즐의 조각들처럼 그의 복잡한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지훈이 말하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대되는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사이의 내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의 무게, 무엇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족의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우유부단함이 내가 직면한 문제들의 반영임을 깨달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대화는 의미심장한 눈빛의 교환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마사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신뢰받는 사람이자 그와 연수가 쓰고 있는 가면 너머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정과 욕망 사이의 경계는 주고받는 말마다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다른 미래에 대한 생각이 공중에 떠돌았고 그것은 매력적이면서도 두려운 꿈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 지훈은 거의 속삭이듯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절망은 뚜렷했고 출구를 찾으려는 필요성은 명백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한다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하소연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이 유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확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커져갔고 잠시 동안 우리 주위의 카페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 잠긴 것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내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대담한 제안으로 침묵을 깼습니다.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면? 그 질문은 우리 사이에 메아리 쳤고 그의 말의 무게는 마치 주문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 심장은 요동쳤고 의심은 호기심과 뒤섞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뒤로 하려는 제에서 무언가를 정말로 건설할 수 있을까요? 지훈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내릴 결정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멀리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존재하는 연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딜레마의 현실은 마치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폭풍처럼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 사이의 연결이 깊어지고 새로운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손길이 이제 복잡한 감정적 유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탐험해보고 싶은 욕망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긴장된 웃음과 의미심장한 눈빛 사이로 결정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나의 삶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올지는 불확실했지만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겠어. 지훈은 마치 아직도 그 말을 마음속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손에 잡힐 듯한 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전에는 피난처 같았던 카페가 이제는 중대한 선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의 결과를 그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상황의 현실이 앵커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연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이 길을 따른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화의 강도가 그를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있었고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훈, 후회하면 어쩌려고? 내가 억누르기 전에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면을 봐야 했고 이 결정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그는 좌절감을 드러내며 주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그의 고통은 나의 동정심과 뒤섞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연수가 들어와 그녀의 눈이 우리에게 멈출 때까지 공간을 훑었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변했고 지훈과 나 사이에 있었던 긴장은 차가운 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에는 갈등하는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우리의 대화 위에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안녕, 자기. 그녀가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친밀했던 순간이 이제는 조용한 전투로 변했습니다. 지우는 기로에 서 있었고 나는 본의 아니게 감정의 삼각관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안녕.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중에 떠도는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지훈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의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이제 그가 연수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현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괜찮아? 연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대답은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카페는 그의 미래가 걸린 일종의 법정과 같았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고 저는 시간이 우리를 우유부단함으로 벌주듯이 매 순간이 질질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압박감이 커지고 있었고 제가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그가 여자친구에게 돌아가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연수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이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반영하는 제스처였습니다. 긴장은 손에 잡힐 듯했고 상황이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지훈이 마침내 말하며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시선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조용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줘. 연수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고통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형성되고 있던 감정의 삼각관계가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행동을 취할 때였습니다. 지훈, 우리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해.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계는 점점 빨라지는 듯했고 매 순간이 우리를 둘러싼 긴박함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다시 연수를 바라보았고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우리를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은 우물쭈물하면서 말했고 그의 표정은 우유부단함과 고통 사이에서 일그러졌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작은 밀침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카페의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훈을 찾았고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훈,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팽팽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친구 민재였습니다. 민재? 지훈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진실이 우리 사이에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를 찾아야 했어. 내 가족에 관한 일이야. 민재는 머뭇거리며 연수를 응시했습니다. 새로운 긴장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어. 돌아가야 해. 우리 주변의 세계는 의심과 두려움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금까지 지훈의 바위 같았던 연수도 절망의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마비된 듯 민재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가 막 내리려던 결정은 이제 우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뒤로 한 모든 것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의 선택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위험에 처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우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마치 각 단어가 곧 터질 폭탄인 것처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이 쫓기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아. 연수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섞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갈 수 없어. 우리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그녀는 카페에 몰려오기 시작한 공황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어. 지훈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고통은 뚜렷했고 우리 셋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것이 이제는 결정과 절망의 지뢰밭으로 변했습니다. 민재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필요해.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을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이 주변 분위기에 전염되는 듯했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길을 잃은 듯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었고 압박감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단순해 보였던 선택들이 이제는 복잡한 결과의 그물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일어서며 그의 자세가 변화했습니다. 그를 지배하던 불확실성은 이제 조용한 결단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결단력 있는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면 여기서 기다릴 수 없어. 연수는 물러났지만 그녀의 목소리 속의 약함은 사라지고 강인함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요. 당신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 그녀의 용기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맞설 준비가 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며 다음 단계를 설명하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지훈과 연수는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은 집중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도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본능은 더 예리해졌고 이전에 나를 마비시켰던 불확실성이 이제는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배낭을 집어들고 보급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새로운 민첩함으로 움직였고 내가 느끼는 책임감은 나를 추진하는 힘이었습니다. 지훈과 연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에 결단력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 잃은 세 명의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싸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극복은 결승선이 아니라 공동의 여정이었습니다. 민재는 계획을 마무리했고 아드레날린이 우리의 혈관을 뛰게 했습니다. 먼저 숲을 통해 가야 해. 그곳이 더 안전하지만 경비원들과 마주칠 수 있어 조용히 움직여야 해.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담긴 진지함이 상황의 중대함을 반영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공기는 다가오는 전투의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미지의 세계에 더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 아래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우리 가슴에 빠른 고동과 섞여 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숲의 어둠이 우리의 두려움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취약함을 느꼈던 때가 떠올랐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훈과 연수의 힘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공터를 발견했을 때 등골을 타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재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침묵은 억압적이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며 우리의 눈길이 마주쳤고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묵시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호한 눈빛을 교환하고 나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터는 그림자가 뱀처럼 움직이는 전쟁터로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그건 바로 준이었습니다.
우리의 전 동료였던 그는 이제 후드를 쓴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배신은 우리를 뱃속 깊이 타격했습니다. 민재는 주저했지만 내 안에는 결단력이 불타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를 도와야 해. 나는 외쳤습니다. 준에게 달려가면서 진정한 함정은 경비원들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분열임을 깨달았습니다. 내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졌던 신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충돌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검을 뽑으며 나는 명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공터의 선을 넘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경비원들을 공격하며 전쟁의 외침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정확했고 변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던 의심은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움직임은 더 유연해졌고 생존의 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경비원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을 때 그의 가면이 떨어지며 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이 내 몸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단지 배신자가 아니라 그 집단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배신은 어떤 신체적 상처보다 더 아팠고 싸움은 그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령들과의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자 공터는 반성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전투는 단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과 우리를 묶는 유대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준과 맞서면서 진정한 배신은 그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스며들게 허용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비원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속도 회복했습니다. 이제 극복의 상징이 된 공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욕망, 비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뒤섞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수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은 지훈의 입장이라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반전에 흥미를 느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욱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